네, 안녕하세요. 라펙타의 안유서입니다. 저는 지금 경상남도 김해에 와 있습니다. 김해에서 뭐 하냐고요? 지금 뒤에 있는 차 볼보 EX30의 시승이 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볼보가 컴팩트 크로스오버 SUV를 전기차로 드디어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 한번 큰 태풍을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가격을 시작부터 내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국산차하고 그냥 엉겨붙어서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 맛이 있다면, 볼보답다면 그러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EX30이 특별하게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어요. 시작부터 가격을 내리고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EV3 GT 라인하고 그냥 정면 충돌이에요. 그런데 출력은 272마력, 제로백 5.3초니까 훨씬 높죠. 차는 작지만. 그런데 컴포트 샤시, 이게 나중에 특이한 게 됩니다. 항속거리는 351k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실제는 이거보다 더 달린다는 것을 이윤모 대표가 서울에서부터 이 김해 행사장까지 직접 차를 타고 오면서 증명한 그러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351km를 달렸는데 자녀 가는 거리가 75km, 그러니까는 산술적으로는 400km를 넘는다. 이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타고 간 EV3 스탠다드 레인지보다는 확실히 멀리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격에 볼보의 안전장비들이 풀옵션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센서들 어레이가 사실은 동급에선 최대입니다. 심지어는 운전자 경고 시스템용 적외선 카메라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안전 기능들 상당히 많아요. 참고로 EV3는 일부는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고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트림에 들어있는 1040W짜리 사운드바 시스템, 이거는 비교 대상이 없는 킬러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놓여있는 12.3인치짜리 디스플레이는 T맵 내비게이션 등 우리나라 토종 시스템들이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죠. 사실 이게 기존 볼보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내부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겁니다. 노력이 가상하죠. EX30의 디자인은 참 야무집니다.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토르의 해머는 이젠 디지털로 바뀌었고 휠하우스 에어 커튼도 확실합니다. 시승차는 245, 45, 19 구디어 타이어가 꽂혀있는 울트라 스펙입니다. 아마 99% 이 울트라 버전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우징이 따로 없는 도어미러, 이거 우리가 폴스타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충전구가 운전석 디펜더에 있어요. 후륜구동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현대차도 이쪽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테일 램프가 위쪽에 이렇게 세로로 있는 거 볼보 전통이죠. 그리고 미음자 모양, 이거 폴스타2에서 본 것 같아요. 자, 바닥을 볼까요? 바닥은 물론 서스펜션 암까지 쌓여있는 풀커버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팩 밑은 따로 쌓여있지 않네요. 그리고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뒷범퍼 스커트에 이렇게 깊게 파여있는, 이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와류를 잡아내는 세퍼레이터입니다. EX30은 후륜구동이니까 당연히 프렁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본네트 안쪽은 휑하고요. 이쪽도 이렇게 비어있네요. 완전히 덮어놓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프렁크를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작아요. 아마 이게 듀얼 모터하고 공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뚜껑은 확실한데. 그리고 뒤쪽에 있는 뚜껑을 열어보면은 냉각수라든지 브레이크액 이런 거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을 봤는데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는 데 신경 쓴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했던 EX30 엠블렘을 보러 갔는데 이거 뭐지? 안 닦아지는 거예요. 렌즈 안에 결로 현상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춥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르게 말라야 될 것 같았습니다. 자, 트렁크 개폐 스위치는 저 위쪽 막대기에 아주 감쪽같이 숨겨져 있어요. 이 번호판 등 아래쪽에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트렁크 덮개가 있는 거.
비상삼각대 저기다 놓은 거 참 좋다. 그리고 트렁크 깊이가 꽤 깊어요. 유럽 차들이 보면은 뒷좌석은 포기하더라도 트렁크를 깊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층으로 트렁크를 쓰면은 상당히 깊게 씁니다. 이거 아주 실용적이에요. 이 바닥 손잡이에 보니까 요 높이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이 하나 또 있는데, 이게 뒷시트를 접을 때 아니면 조수석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었을 때 길이가 얼마나 된다, 어떤 물건을 실을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같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뒷좌석 공간을 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 앞시트가 운전석이 제가 앉는 위치거든요. 전 타이트하게 앉는 편인데 상당히 좁아요. 그리고 바닥도 센터 콘솔이 조금 튀어 올라와 있는데 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등받이,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소형 SUV 그러면 등받이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 기능이 있는데 EX30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유럽 소형차들의 뒷좌석 공간이에요. 앞좌석을 넓게 만들고 트렁크를 넓게 만듭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보통 아이들이 탑니다. 이 파워윈도우 스위치가 가운데 있고 USB-C가 2개가 가운데가 있어요. 뒷좌석이 좀 답답할 수도 있겠는데 이 글라스 루프를 보면은 시원해집니다. 이거 덕분에 답답한 느낌은 싹 사라졌어요. 자, 대시보드 모습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운전석 앞에 적외선 카메라 하나 빼놓고 아무것도 없고요. 12.3인치짜리 모니터는 세로로 서 있고, 그리고 센터 콘솔 아래쪽에도 공간이 있고, 정말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아래쪽, 이 뒤에 보시면은 이게 서랍이에요. 요걸 빼면은 이제 긴 물건을 완전히 길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 단순한 서랍 옆에도 스칸디나비아의 자연 모습을 그려 넣는 요런 위트와 센스, 뭐 요런 거는 배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특별하게 고급진 게 없었던 실내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도어 캐치예요. 이거는 쇳덩어리의 느낌, 그리고 맨질맨질한 거, 이 부분이 아주 고급집니다. 여기 하나에다가 도어 트림 가격 한 절반은 쓴 것 같아요. 자, 이번은 실내를 앞에서 볼까요? 지금 옆에 보면 이렇게 EX30이라고 하는 엠블렘 하나 재미있게 있고요. 저 송풍구에 달려있는 손잡이 자꾸 저는 뭐 박스 포장지 같아서 잡아 뜯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 깜빡이 레버가 와이퍼 레버하고 라이트 스위치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스위치들이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상하 좌우 스위치가 좀 쓰기는 불편해요. 그리고 셀렉터 레버가 옆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12.3인치 모니터, 그리고 좌우에 또 잡아 뽑고 싶게 만든 송풍구. 이 바닥에 보면은 저기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고요. 그 옆에다가 키를 놓게 돼 있고, 요걸 요렇게 제끼면은 여기도 보관함이에요. 그 앞쪽에 USB-C 단자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 팔걸이 앞부분은 이렇게 속으로 넣을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넣으면은 한 병은 꽂을 수 있고, 팔걸이 안쪽으로 좀 걸리적거리는 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인 거죠. 그리고 저 이빨처럼 2개 은색으로 보이는 거, 저게 파워윈도우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파워윈도우 스위치가 도어에 없어요. 도어에 스위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니멀 디자인이죠. 그리고 파워시트 스위치는 네모를 통째로 움직이면 앞뒤, 옆으로 돌리면 등받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여러가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다음날 따로 찍었는데요. 요 비상등 위치하고 그 위에 있는 글로브 박스 위치가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비상등 스위치도 작아서 이게 주행하다가 켤 수 있을까 좀 의아하기도 했는데, 저는 자꾸 저 위에 있는 글로브 박스 스위치를 눌러요. 그러면 보통 차하고는 다르게 화면 아래에 있는 글로브 박스가 열립니다. 몇 번 당황했었습니다.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볼보 시승음악 들려줘. 쇼팽
판테지 잉프롬프티 인 C 샤프 마이너 OP 66 들려드릴게요. 자, 앞유리 윈드실드 바로 아래에 있는 요 하만 카든 써 있는 이 덩어리 전체가 1040W짜리 사운드바입니다. 이 소리는 이따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장르를 들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침 노을 좋다. 이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2월 7일. 자, 지금 저는 EX30 안에 탔고요. 일단 운전석 시트 조정을 딱 했는데 쉬워요. 운전석 조정하는 게. 그래서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야, 볼보 시승하러 가자. 환영해요. 볼보와 함께 출발해봐요. 그리피 서생점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31번 국도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오늘 서생면 하늘은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고기온 3도, 최저기온 영하 즉. 그런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어를 넣으면 이제 출발할 수 있도록 시동이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유는 키가 바뀐 거예요? 네, 6번이랑 9번이요. 조심 운전하시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웃겼다. 6번하고 9번이 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려. 자, 처음 딱 출발할 때 느낌. 와, 스티어링 휠 진짜 가볍다. 스티어링 휠이 진짜 가볍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느낌, 되게 경쾌한데,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차가 되게 작게 느껴져요. 근데 매끄러워요. 근데 지금 여긴 바닥이 우레탄이니까 당연히 매끄럽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 뭐 할 거고요. 과속방지턱 넘는 느낌. 야, 요 과속방지턱이 원래 볼떡하게 느껴지기 좋은데, 되게 부드럽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램프. 오케이. 구름 질감은 탄탄합니다. 이게 아주 매끄럽게 다 집어삼키는 쪽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차의 승차감은 대단히 부드럽네요. 이게 272마력의 후륜구동 모델이라 그래서 되게 스포티한 세팅일 것 같은데, 이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는 컴포트 샤시를 이용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승차감이 좋아요. 되게 쾌적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구를 때의 바퀴에서 나는 소음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매끄러운,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차들이 아주 징그럽게 조용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조용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승차감이나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다른 볼보 모델들은 사실은 이제 조금 플랫폼에 나이가 느껴지는,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는 좋았지만 지금은 약간 질박한, 거칠은 그런 느낌인데, 신세대네요. 신세대 차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포장 노면이 새 거라서 당연히 좋게 느껴지겠죠? 근데 오늘 바람이 조금 불어서 그런지 풍절음은 좀 있네요. 네, 깜빡이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는 거, 이거 어디서 봤더라? 맞다, 폴스타 4. 자, 지금 주행할 때 느낌은 확실히 차가 앞이 좀 가벼워요. 이 차가 지금 뒷바퀴 쪽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MR이죠.
이 무게를 보면은 가운데 배터리가 있고 뒤쪽으로 모터가 있으니까 MR인데 스티어링이 가벼운 느낌. 야, 이거 갑자기 997 911 냄새가 나지 왜? 993? 스티어링이 좀 가벼워요. 이 부분은 시내에서 탈 때는 되게 좋을 거고, 아니면 차를 조금 더 재미있게 타고 싶을 때는 조금만 더 이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진짜 좋다. 이게 승차감이, 이런 승차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승차감인데 탄탄해요. 딱딱하지도 않고 굳지도 않고 탄탄해요. 게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거가 뭐냐면은 이 차가 이 뒤쪽 서스펜션이 차를 잘 받쳐줘요. 이게 아무래도 뒷바퀴 굴림이다 보니까 뒤쪽에 이제 아무래도 무게가 조금 더 있고, 모터가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밟았을 때 뒤로 탁 무게가 넘어갈 때 그걸 잘 받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서스펜션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겠죠. 그래서 이제 뒤쪽이 잘 받쳐주는 느낌, 그건 좋습니다. 자, 저속 NVH를 봤을 때는 앞바퀴 쪽이 이 노면이 거친 부분을 지날 때 스티어링 휠과 이 푸트레스트, 페달을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 둘레가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차분해졌으면, 영어로 얘기하면 데드니스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 차 탔는데 되게 젊어진 기분이 나. 되게 경쾌합니다. 그런데 거칠진 않아요. 그리고 딱딱하지 않아요. 치받지 않아요. 근데 악셀을 밟으면, 이야, 어휴, 시원하다. 좋아요. 차가 젊어요. 이야. 요런 코너를 쫙,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딱 코너를 딱 돌릴 때 보면은 이 앞머리가 코너를 딱 돌아 들어가는 느낌. 그 선회의 개시는 아주 예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바퀴가 무게가 조금 없는 느낌. 이게 진짜 이게 993 이제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게 앞에 무게를 조금만 더 잘 실어주면은 차가 훨씬 더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인테리어를 잠깐 분위기를 얘기해 드리면은,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냥 디테일을 찾아보는 건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 인테리어에서의 느낌은 이 앞부분, 특히 스티어링 휠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앞에 이제 적외선으로 내 얼굴을 보는, 졸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보는 적외선 카메라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낮고 이렇게 경사지게 돼 있어서 되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앞이 잘 열려 있는 느낌. 그리고 이 12.3인치짜리 세로로 놓여 있는 디스플레이가 운전석에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시선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게 앞에 계기판이 없잖아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계기판 없애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로 놔두면 되지 않냐? 제가 또 얼마 전에 시승했던 차 중에 요랬던 차가 또 하나 있어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도 요런 식이야. 요렇게 있는 그 디스플레이, 여기를 속도계로 만들어 놓는 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놔서 이 운전자한테 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더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렇게 위에 보면은 기아 위치, 그리고 속도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주변 그 센서 모니터링 그 안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토 헤드라이트, 오토 하이빔, 그리고 오토 레인 센서, 이런 거 작동하는 거, 이런 거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위젯 바, 그리고 시스템 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것도 제가 얼마 전, 작년이네요 벌써, 시승을 했었던 이 폴스타 3의 모양과 많이 비슷합니다. 요 위에 거 빼고요.
요 계기판 모양은 원래 걔는 가운데 있었죠. 아 근데 차가 되게 기분이 좋네요. 요거는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차가 주는 어떤 그 감흥이 있거든요. 아주 사람을 차분하게 만드는 차가 있는가 하면 되게 상쾌하게 만드는 차가 있고 좀 더 엄숙하게 만드는 차가 있는데 이 차는 되게 상쾌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무슨 머신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차는 되게 캐주얼하다. 좋습니다. 자, 이제 고속화도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라운드어바웃을 통과할 때 이제 핸들링 느낌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라운드어바웃을 통과할 때 이 원형 교차로가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쫙 코너를 도는데 뒷바퀴 쪽이 이 출력 때문에 미끄러져 나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뒤쪽에 이 물리적인 그립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고속 주행입니다. 동력 성능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올 때 EV3를 타고 왔는데 EV3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딱 출력이 나오는 느낌이 거칠거나 너무 폭력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쭉 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계속 밀어붙이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속 풍절음의 경우에는 풍절음이 아주 없지 않아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주로 있냐, 이 도어미러 쪽에서도 있고 요쪽에서도 있고 여기 요 A 필러 아래쪽 부분, 요쪽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쎄 하고 일정하게 나는 게 아니라 코공 코공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이 쌓였다가 빠지는 그 압력 파이 느낌 있죠.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스티어링 기업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보면 탁탁 이렇게 엘크 테스트처럼 급차선 변경을 할 때 느껴지는 이 스티어링은 그때는 훨씬 또렷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가 무게가 실리면은 대단히 명료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쪽, 이 앞 샤시 쪽의 설계 자체는 되게 명료하고 정교합니다. 그런데 무게를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급차선 변경을 하면은 차가 무게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바깥쪽 바퀴에 이제 무게를 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게를 확실히 실어주니까 느낌이 좋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그 교량 이음매 있잖아요. 상판 이음매를 통과할 때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그 상판 이음매를 통과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ABS가 작동하면서 이렇게 쭉 밀리는 느낌이 예상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그 소리는 이 차가 뭐 어떤 그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역시 앞바퀴 쪽이 하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킹을 하니까 앞에 하중이 좀 넘어오긴 했는데 이게 앞을 꾹 하고 진득하게 눌러놓을 정도의 하중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이킹을 하다가 요철을 만났을 때 앞바퀴의 접지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결국은 앞바퀴의 하중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잘 할 수 있으면 훨씬 운전하기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승차감은 참 고급지네요. 경쾌한데 고급지네요. 차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이 앞동네, 특히 스티어링 요거만 빼고 아, 이 뒷동네가 든든한 느낌 참 좋다. 네, 지금 EX30을 타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EX30의 브레이크는 전반적으로 진득한 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이니셜 바이트라고 하죠. 처음에 딱 밟았을 때 빡 하고 꽂히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어떤 거냐면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제동력이 늘어나는 그러한 아주 정교한, 이게 어떻게 보면 레이싱 브레이크에 가까운 그런 특성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그냥 푹신하고 대충 밟아도 대충 듣는 그런 특성은 아닙니다. 애매하죠? 근데 사실 브레이크가 되게 모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밟으면은 너무 처음에 그냥 급작스럽지 않은데 진득하게 안정적으로 제동력이 늘어나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브레이크를 놨을 때 어떨 때 보면 차가 확 하고 앞이 들리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이 차는 브레이크를 쓰기가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조금 강하게 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다리 이음매라든지 요철을 만났을 때 앞바퀴가 접지력을 조금 잃어서 ABS가 켜지면서 공주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다 왔어요? 요 며칠 바쁘셨겠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네, 이거 파는 거예요? 이제 팔려고 처음 시승회 하는 거예요. 아, 시승에.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아유, 이렇게 좋게 얘기도 나누면서 그런 다음에 와인딩에서 한번 쫙 당겨 볼게요. 놀라셨겠다. 아, 이게 되게 재밌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딱 출발할 때 앞바퀴 쪽에 그립이 조금 뭐 희미하다까지는 아니고 너무, 그러니까 조금 또렷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지금 그 톨게이트에 돈을 내고 나오면서 좀 제가 조금 무리해서 밟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S자로 되는데 내리막이에요. 그랬는데 보면은 앞바퀴 쪽이 그립을 놓지 않아요. 근데 끈끈하게. 그렇다고 뭐 뒤가 나르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회피를 하면서 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에도 차에서 무리되는 느낌이 없어요. 이거 참 볼보스럽다라고 해야 되나? 볼보는 옛날에 850 T5R을 타도 뭐 예리하거나 흉폭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V60 폴스타, 지금 폴스타 이전에 그 기계식 올린스 달려 있고 그랬던 미친 그런 차를 탔어도 흉폭하거나 너무 예리해서 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거나 주눅 들게 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얘도 그래요. 사실은 후륜구동 272마력에 2.65m 휠도 있어요. 이러면 사실은 되게 차가 까다로워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그 질박한 느낌이 나면서도 이게 젊은 느낌도 있어요. 참 독특하네요. 야, 이게 제가 이 차를 처음 탈 때 이야기가 이 차가 재미있을까? 그런데 볼보스러울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볼보스러움이 있어요. 볼보가 만드는 역동성이 이런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젊은 볼보 오너라면 이런 느낌.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뭐 XC6090 그러다 뭐 이제 V6090 크로스컨트리 뭐 이거 이제 결이 달라지는 거죠. 이 차를 무슨 색깔로 만들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를 하나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차 플랫폼이 SEA 플랫폼이잖아요. 이거는 지리가 주도를 해서 만든 플랫폼이에요. 지금 폴스타, 포드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지금 지리그룹 안에 여러 모델이 이걸 사용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타본 건 폴스타 4밖에 없는데 폴스타 4는 조금 느끼하다 싶을 정도로 매끄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편안하긴 한데 꽤 쾌활하고 그런데 진득한 볼보의 맛도 있어요. 요거는 또 폴스타 4하고 맛이 달라요. 이건 단순히 차의 크기나 이 고급감의 차이는 아니에요. 이건 차의 튠입니다. 차를 어떻게 튠하냐에 따라서 SEA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캐릭터의 변화폭, 이걸 제가 오늘 확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노면 MVH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고속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시속 80km 속도 제한을 가지고 있는. 근데 도로 포장이 콘크리트예요. 다리는 아스팔트. 그리고 또 아스팔트인데 닳아버린 아스팔트. 조용하진 않아요. 그리고 속도가 지금 한 100km 정도 나다 보니까 풍절음도 적당히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바퀴 휠아치 안에서의 어떤 그 와류 소음, 타이어가 만드는 와류 소음은 좀 있어요. 그래서 고속으로 쭉 크루징을 할 때는 이 차는 그런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 차는 아닙니다. 되게 안정적이고 차체 크기에 비해서 훨씬 잘 달리고, 그렇지만은 조금 더 조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의 장기는 고속 크루징에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고속 주행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다. 그건 아주 안 변한다. 특히 뒷바퀴가 떡 하고 붙어가지고서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느낌은 참 좋다. 이건 이 차가 소형 전기차라는 느낌보다 1.8톤짜리 차라는 게 더 와요. 1.8톤이 바닥에 깔려있는 느낌. 자, 지금 제가 100km 정도인데 여기서 차선 한번 빠르게 변경을 해 볼게요. 끈끈해요. 스티어링이 빠른데 제가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타이어가 적당히 찌그러져주고, 그리고 부싱들이 이 모멘텀을, 이 부싱들이 이 관성 에너지를 흡수해 줍니다. 자, 하이스피드 롱코는 어떨까요? 이 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83km까지 계기판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속에서도 이 하이스피드 롱코너의 안정감은 참 좋다. 야, 이거는 EV3는 죽어도 못 따라간다. 그리고 고속 제동력, 제동 안정성 좋아요. 자, 이제 제가 파일럿 어시스트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파일럿 어시스트를 속도를 조정을 어떻게 하지? 그걸 모르겠네. 그거는 옛날처럼 왼쪽 버튼이구나. 요걸 칼럼식 변속 스틱. 아이씨, 말 어렵다. 이걸 가지고서도 이 파일럿 어시스트의 작동과 정지를 조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디테일한 세팅은 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다기능 스위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스티어링까지 잡아주는 진짜 파일럿 어시스트가 되었습니다.
운전에 집중하십시오. 주의력 부재. 제가 자꾸 딴짓하고 있으니까 이 자식이 봤어.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게 화면에 운전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나온 글씨가 너무 작아. 왜냐면 요 조그만 것이 계기판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파일럿 어시스트가 여기 이제 구부러진 길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볼게요. 자, 손을 놨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사실 살짝 굼뜬데 자기가 방향을 잡아나가려고 애쓰는 부분, 이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손을 좀 놨다 싶으니까는 여지없이 바로 경고가 떨어집니다. 뭐 이거야 볼본데 뭐. 이해합니다. 야, 이게 19인치에 245거든요. 그러니까 EV3 같은 경우는 19인치를 끼더라도 215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18인치일 때는 폭이 225였다가 19인치가 되면서 245가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휠이 커지면은 타이어의 높이가 줄어들잖아요. 사이드월의 높이가. 그럴 때 폭이 넓어져야지 사실은 타이어 안에 공기를 가둘 수 있는 공간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EV3에서 제일 아쉬운 거가 19인치도 215, 17인치도 215라서 19인치를 낀 차가 타이어 안에 공기 용적이 충분치 않아서 공기압에 조금 예민해질 수 있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는 그런 거 없어요. 그 대신 타이어가 넓어지니까 어떤 소음이라든지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차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뭐 물론 제가 225 폭의 18인치 휠을 낀 차를 타보면, 그 코어 트림을 타보면 비교할 수 있겠지만, 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 차는 코어 사면 바보예요. 이게 진짜 가격이 그게 한 얼마 차이 나죠? 하여튼 그 가격 몇백만 원 차이 나는 거에 비해서 그 사양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여기 들어있는 하만카돈 사운드바 1040W짜리, 이거만 해도 엄청난 차이에요. 야, 집에서 쓰는 사운드바 중에서도 고성능 버전을 여기 넣어놨어. 미치겠네. 그 하만카돈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하이엔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크지 않은 차에다가 엄청난 사이즈의 스피커 시스템을 넣어놓고 1000W가 넘는 앰프를 때려 넣어놨으니까, 그럼 뭐 일단 최소한 음양으로는, 음압으로는 죽이고 가는 거잖아요. 자, 이따가 반환점 돌아오면서부터는 거의 음악만 들을 거예요. 그래서 실내를 느끼면서 갈 거예요. 지금 가면서는 머리로 분석을 하고 올 때는 가슴으로 느끼면서. 저 오늘 시승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가 되게 차가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EV3하고는 달라요. 이 다르다는 게 참 좋아요. 달라요.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산차하고 아무래도 아직 차이가 나는 거, 제가 지금 터널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헤드라이트는 오토라이트 켜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 화면도 이렇게 암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뀌지가 않고 그냥 흰색 지도가 그냥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돼서 검정 바탕으로 바꿔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야, 실내 온도 1도만 낮춰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도 내릴게요. 잘하네. 아우, 시원하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실내 공기 재순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운전에 또 집중하래. 미안하다, 딴짓해서.
아, 이런 거 정말 똑똑하네. 하여튼 딴짓하는 꼴을 못 봐 얘가. 아리야, 실내 공기 재순환. 차량의 공기순환 장치를 음성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공기순환 장치 켜줘라고 말씀해 보세요. 공기 순환 장치 켜줘. 야, 이렇게 실내 공기 재순환 같은 것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이거 이제 우리가 현대자동차에 너무 이제 길들었나? 현대차 보면은 열려있는 창문도 터널 앞에서 다 닫아주고 실내 공기 재순환으로 자동으로 바꿔주고, 그 실내 공기 재순환이 되면 에어컨도 자동으로 켜주죠. 이게 습기가 참 안 되니까. 아리야, 볼보 시승 음악 들려줘. 쇼팽 판테즈 잉프롱프티 인 C 샤프 마이너 OP 66 들려드릴게요. 자, 가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차선으로 플로에서 에스파 노래 들려줘. 에스파의 위플래시 들려드릴게요. One night below with splash. We drop it on big flash. 집중했던 거 think fast. 뛰어넘니 못해. 왜 이제 너는 내 bad. 그러면 발자국 물러나. 끝없이 혼자 걷는 이 이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 영상, 그리고 심지어는 팟캐스트까지 들어봤습니다. EX30의 사운드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실내를 꽉 채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꽉 채우는 사운드였습니다. 일단 출력이 이 EX30의 크지 않은 실내를 채우는 데는 충분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음역에서도 어느 부분이 비지 않고 고음부터 저음까지 꽉 채우는 그런 음역대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집에서 듣는 아주 최고급 사운드바, 그것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대시보드 안쪽을 울리면서 나오는 저음도 아주 풍부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단점도 사운드바와 비슷했어요. 뭐냐면 소리가 잘 분해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은 들리는데 어떤 영역에서 어떤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지는 또렷하게 분리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소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실내를 메우는 느낌은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40W의 느낌은 아니에요. 제 느낌으로는 전격 출력 한 400에서 500W?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충분 이상이에요.
네, 오늘 볼보 EX30의 시승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 차가 되게 쾌활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 차를 타면서 차를 타는 동안에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차, 이런 차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거나 아니면 차하고 겨루기 한판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EX30의 경우에는 되게 다루기 어렵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고급스러우면서 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볼보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너무 빼입고 타야 되는 브랜드도 아니고 너무 심각하게 운전해야 되는 브랜드도 아니잖아요. 적당하게 고급스러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데 왜 제가 이 EV3 앞에서 찍냐고요? 네, 왜냐면은 이 차는 제 차거든요. 전 일부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 EV3를 타고 왔습니다. 왜냐면 EX30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EX30과 EV3를 상당히 많이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가격적인 포지셔닝, 그리고 소형 SUV 전기차라는 부분에서 EV3의 최상위 모델의 풀옵션 부분과 EX30의 제일 많이 팔릴 울트라 모델, 뭐 코어 모델도 가격이나 옵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그러니까 EX30이 더 성능이 높고 후륜구동이고 좀 더 운전하는 재미가 좋다면, 그리고 이 한만카든 사운드 봐, 오늘 타면서 되게 좋았어요.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은 이 작은 공간을 꽉꽉 채워주는 그 소리의 밀도감이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EV3의 경우에는 넓은 공간과 야들야들한 승차감, 그리고 아주 매끄러운 주행 질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루기 쉬운 특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좋은 그런 차라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4천만 원대의 소형 SUV 전기차에서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V3가 내년에 아마 내년이래. EV3가 금년에는 2만 대 정도는 넉넉히 팔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EX30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물량을 넘어서서 이제 확실히 물량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 그 물량 효과라는 게 뭐 EV3만큼 팔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수입차 시장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한 15%에서 17% 사이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은 뭐 2만 대 팔리는 EV3에 비해 가지고 한 3,000대, 4,000대만 팔리면은 이미 성공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만약에 좀 더 팔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EX30이 우리나라 소형 전기차 시장, 특히 위쪽에 뭐 프리미엄 시장보다는 내려와 있는 대중형 소형 전기차 시장의 상위 끝단, 그 부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EV3 앞에서 EX30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내일 제가 EX30 대신 EV3를 타고 집에 갈 때, 사실 집에 바로 가진 않지만 그때 아마 그 느낌이 제가 EX30을 타보기 전과 후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 이런 맛도 있구나 라는 것을 봐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같이 시승을 했었던 동료들 중에 EX30이 생각보다 물컹물컹하다, 서스펜션이 왜 이렇게 물러?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컴팩트한 차체에 272마력 후륜구동, 이러면은 이게 얼마 전으로 치면 BMW 1M이라든지 뭐 M135 정도의 스펙에 가까운 되게 스포티한 해치백의 성능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차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스펙에 나와 있었어요. 컴포트 샤시를 썼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출력을 다루는 호쾌한 맛은 가져가되 이 조종 성능을 예리하게 쪼면서 탈 생각은 없고, 그리고 승차감도 포기할 생각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향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상당히 즐거운 시승이었습니다.
아, 내일 제 EV3를 탔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오래 기다리실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라가는 길에 EV3를 운전하면서 느낀 거, 와,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EV3는 대단히 친절하고 널찍한 차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처럼 우리나라에 특화되어 있는 신토부리 편의기능도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바닥을 이렇게 딱 잡아주고 이렇게 바닥에 떡 붙어 있는 그 안정감, 이거는 EX30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휠베이스가 더 짧고 차가 짧은 차가 더 그런 느낌이 날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메인스트림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가 지향하는 점, 그리고 패밀리카가 지향을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EV3와 앞좌석의 퍼스널카의 느낌이 더 강한 EX30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좋은 차예요. 색깔이 다를 뿐이지. 자, 이제 진짜로 안녕입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